수급적으로 시장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어떤 종목군들 담아냈는지 외국인 수급 탑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하이닉스 쪽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하이닉스 그래도 1%대 상승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중심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를 크게 굳이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중동의 리스크,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미국에 이제 허락 없이 좀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뉴스 소식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그 헤드라인만 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예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중국도 히터류를 6개월 동안 멈췄다가 다시 또 이제 6개월 뒤에 검토를 해보고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대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또 관세에 대한 압박, 중국에 대한 규제가 막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기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도 장 후반부에 여러 가지 대내 악재 속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출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못했지만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디램 레거시 쪽에서 가장 먼저 언제나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가 풍한계를 삼아서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IT 투톱은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충분히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디램 레거시도 레거시지만 HBM에 대한 높은 영업 마진율입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를 넘어서 혹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새로운 업체들까지도 고부가 같이 지금 HBM 반도체 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은 SK하이닉스가 지금 공급한다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AMD와 같은 후발주자에게 뺏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발주자조차 SK하이닉스의 힘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앞서 이제 나온 뉴스들이 사실 장비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흩어져서 가져가야 될 수급이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올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하락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지금 장 중후반부 돼서 지금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저는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 장비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시소게임 양상을 보면서 나름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었냐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거 떠나서 지금 하루라도 지금 빠르게 초격차 이 전쟁에서 좀 이겨야 되는데 기술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경쟁 심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또 불났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제 불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오고 그런 걸 봐서 사실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투자의 어떤 시점은 이제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가십거리 혹은 뉴스, 수급 때문에 더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들은 논외로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 보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판 쪽이 최근의 흐름들이 좋아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결국 GPU 안에 HBM 밑에 인터포저 밑에 이 PCB 기판이 깔려 있어야 되는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시장 악재 소식들을 SK 하이닉스는 또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방향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반등을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또 살짝 웃으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낙폭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이쯤 되면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그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강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갈 텐데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두 섹터가 힘을 내줘야 한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근데 제약바이오는 기업들마다 히스토리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올라갈 만한 명문들이 하나씩 좀 보이곤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본업으로서의 올라갈 만한 명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과의 손잡고 아니면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주가를 부양할 만한 모멘텀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높은 가격대에 많이 물려 있으니까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는 추가 매수할 만한 수급을 끌어당기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말하는 실적의 개선세가 일단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럼 그 실적의 개선세를 아니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뭔가 돌파구를 보여줘야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바닥을 봤구나. 코스피 따라 코스닥이 움직인다면 이들이 올라가겠구나 싶었지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걸 봐서는 결국 수급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줍, 그러니까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시세 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쫓아가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이 좀 세워주신 분만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에 많은 희망론들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주가의 흐름은 역시나 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이번에는요.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1%, 12%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좋았을 겁니다. 올해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났을 텐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오른 원전주 찾기가 지난주부터 미션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신기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저평가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원전주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여실히 그 흐름을 좀 같이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은 두산 밥캣이 또 걸렸어요. 두산 밥캣의 작년의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죠. 계열사니까. 만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유럽에서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좀 부각이 되면서 두산밥켓에 한번 수급이 확 쏠렸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두산밥켓은 여전히 지금의 가격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원전이라고 하는 테마가 빠져 있어도 북미시장에서 보여주는 숫자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요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속도를 더해준 원전이라는 뉴스까지 이제 붙어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덜 오른 원전 쪽에서 본다는 기준으로 보면 두산 밥켓도 지금의 가격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계열사인 두산 밥캣 쪽에 관한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관 쪽의 시선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네카오 들어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앞서서 좀 다뤘기 때문에 네이버 쪽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5%의 상승을 나타내는데 기관의 최근 순매수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는 계륵이 아니라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이버 하면 하이퍼클러버 X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퍼클러버 X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챗 GPT라고 불리우는 AI 플랫폼을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HBM이라든지 이런 루빈이라든지 블랙엘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쓰듯이 우리나라만의 챗 GPT를 만들려면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러버 X가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밸류체인, 카카오 밸류체인이라 불리우는 AI 소프트 관련 기업들이 우선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적인 흐름에 조금 편승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저는 매매 전략을 이제는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일단 속도가 너무 붙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는 왜 자꾸 외국계 리포트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고평가에 대한 리포트가 있다 보니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카카오뱅크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안정화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가 또 강하게 붙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다 같이 나오겠지만 저는 우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연 1순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과 이제 카카오를 보시는 분이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일단 장기 관점으로 보면 현재 정부에서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 하이퍼클러버 X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이버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호가의 등락률을 놓고 보면 저는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에 대한 등락률이 월등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 보신다면 저는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올해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중소형 소프트웨어 단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플랫폼을 볼 수 있는 업체는 한길과 컴퓨터와 시인앱 소프트 그리고 더존 비지온 이렇게 이제 추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오늘 삼성 SDS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삼성 SDS가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있는 기업이 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엠로이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덜 오른 AI 소프트웨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엠로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네카오를 비롯해서 우리가 또 인프라 관련해서도 AI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기관수 매수 마지막 종목으로 네. 알테오젠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약주들이 요즘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이 워낙 중동의 리스크가 아니라면 결국 반도체 IT와 AI 쪽에 있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소외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알테오젠이 소외받는 것은 오늘이지 그동안의 흐름 보면 알테오젠만큼 또 강했었던 종목 찾기 어렵거든요. 그만큼 알테오젠은 결국에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약바이오는 섹터 전체를 보기보단 지금처럼 종목별로의 약간의 스토리를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지 적응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젠은 지금의 가격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받는 로열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30% 이상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를 볼 때는 기술주 중심,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본다면 알테오젠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보신다면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중소형 단에서 저는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매수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